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안녕. 처럼 그대도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 내 맘에 쏙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맘에 걸려. 야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서면 그대 잠든 맘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가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 여러분 안녕. 나의 뉴 서재에 온 걸 환영해. 아니 그리고 이거 필터를 쓰니까 입술 그렇게 지금 안 빨갛거든요? 아니 이렇게 엄청 빨갛게 나와. 이거 큰일 났어. 뭐야 이거. 아니 입술 너무 빨개. 아니 이거 내가 방에서 지우고 왔거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빨간 거야? 그치? 안 지워져. 물티슈로 한번 지울까? 필터를 없애면 또 좀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럼 내가 뭐 저기 좀 해볼게. 입술 너무 빨갛지? 노래 다른 거 잠깐만 듣고 있어봐. 잠깐만 입술 좀 지우고 와볼게. 모르겠어. 나는 지금도 돌아보라고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보내고 싶진 않은데. 엄마? 이게 최선이야. 지금 파운데이션을 위에다 했는데도 난리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을 위에다가 두드렸어.
이루어진 걸 알게 된 건 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그건 한 번도 꿈에도 농담으로라도 해본 적이 없는 상상인 걸. 이제는 어쩌나 살아갈 수 있나, 살아갈 이유가 없어도 살 수 있나, 이런 고민들 속에도 해가 저무는 걸 보니 네가 없어도 세월은 가기 같나.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아무튼 여러분 안녕. 그 이 의자는 제 기억으로는 라이엇에서 보내줬어요. 좀 됐는데 좀 됐는데 제가 뭔가 확실히 컴퓨터를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 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기로 돼가지고 라이엇에서 보내줬었던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죠? 페이커 의자.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거 조립하느라 좀 힘들었어. 그래 나의 뉴 서재라서 뒤 이제 배경이 약간 좀 다르죠? 책장이에요, 책장. 책장인데 이제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저기 위에는 중국 팬분들이 보내준 저의 피규어고 그 옆에는 뽀용이라고 포르테에서 만든 저의 인형이랑 뭐 이쪽으로 뭐 또 이것저것 있고 저쪽 내 시야에서만 보이는 데가 나의 그 T1 덕질 존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이쪽 반대쪽인 데는 대본이랑 제가 했던 대본이랑 그런 거 싹 있어요. 대본 놓는 존도 따로 있지. 상은 트로피는 거실에 있어요. 거실. 뭘 보여줘? 안 돼요. 그거 아직 정리 다 안 됐어요. 지금 바로 여기 옆에 막 저거 박스 있고 여기까지만 딱 정리돼. 여기까지만 딱 정리돼 있지. 여기에서 좀 넘어가잖아.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 오늘 광고 촬영 있어요. 광고 촬영했는데 아직 말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 촬영했어요. 잘 나올 것 같아. 아, T1 유니폼 뭐 했냐고? 다음엔 T1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페이커 의자에 T1 유니폼까지 입고 방송하면 지금 이 구도랑 이런 거 보면은 이버스 아니고 진짜 전문적인 그거 같지 않을까? 저 뭐야 그 게임 방송 해주시는 그치? 아 이미 지금도 그래요? 근데 뭐 좀 그럼 이렇게 해줄게 됐지? 아 근데 또 페이커가 또 이게 또 참 이 색깔이 좋지 잘 나왔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헤드셋까지 끼면 완벽하지 게임
기억 완벽하지. 에? 아니요, 저 게임 못해요. 근데 진짜 게임을 못하니까 내가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요즘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새로운 거를 여러분도 좀 쫌쫌따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지금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딱 그런 정도의 스케줄을 하고 있어.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가 없다고. 그렇긴 하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할까요? 화내는 것 같잖아. 가까이. 알았어. 그럼 좀 가까이 갈까? 목소리가 작. 가까이 가면 좀 잘 들리는 거 아니야? 안 작아요? 작다 그래가지고. 희주는 좀 고생해야 되는 고생하는 거라서 여기 볼살이 붙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감독님이 나의 식단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아주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옛날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 아직. 된다 아직. 되네. 저 운동요? 저 운동 열심히 해요. 쉬는 날 PT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스케줄 나가기 전에 집에서 실내 자전거 30분 타고 근력 운동 한 20분 하고 그 스트레칭 하고 나갔어. 요즘에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를 열심히 하려고 그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유지를 진짜 잘하고 있어. 어제 선생님이랑 이, 이 푸시업을 좀 했더니 너무 열심히 했나. 좀 아픈데. 어깨 너무 넓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열심히 안 되는데. 여기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여기. 진짜. 어제 푸시업 좀 했죠. 딱 이렇게. 푸시업 바닥에서 하냐고요? 서서 해요. 서서 왜 원래 이거 이렇게 드는 거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피고 딱 일자로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푸시업.
서서 안 해봤구나? 웬일이야. 서서 해봐. 그죠? 선생님이 푸시업이라고 하면 푸시업이야. 그래서 서서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저 남자들처럼 하는 거 말고. 여자들도 푸시업 잘하지만 이 저처럼 쪼레비들이 하는 푸시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봐봐. 지금 나 여기 근육통 왔거든? 정확히 했다는 뜻이야. 뭔지 알지? 난 정확히 해가지고 이 지금 아파. 여기가 딱 왔어. 그냥 푸시해. 에헴. 오. 오늘은 오랜만에 팬 레터를 읽어보겠어요. 오늘 좀 오랜만에 편지 좀 읽을게. 안녕하세요 보영배우님. 오나기 때부터 지켜보며 응원하며 지내다가 최근에 팬카페 위버스 버블도 가입하게 됐네요. 보고 계신가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죽기 전에 배우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팬미팅에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팬미팅 때 편지다. 신청하고 자기 전까지도 나이 들어 이게 맞는 건가? 주책인가 싶어서 취소할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아이의 성향이지만 큰 결심으로 참석했습니다. 팬미팅 정말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팬미팅 하는 1시간 반 동안 지루할 틈도 없이 웃음과 마지막에 감동도 있었네요. 7시 타임. 항상 스크린으로만 바라보던 배우님과 1시간 반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예쁜 엽서에다가 팬미팅. 팬미팅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많았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읽었던 사람을 또 읽으면 안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땡땡고에 진학 중인 고3 수험생 박보영님의 열렬한 팬 이땡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엽서 쓰기 활동을 하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쓴 게 아니고 학교에서 엽서 쓰기 활동, 그러니까 CA 시간에 엽서를 써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쓰기엔 낯간지럽고 친구한테 쓰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박보영한테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박보영님께 쓴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며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조명가게와 멜로무비를 보며 와 역시 박보영이다 하며 큰 감동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멜로무비에서의 김무비는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뻤습니다. 고맙다. 고3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작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꼭 박보영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해주세요. 고맙다. 짠. 너무 귀엽다. 고3 수험생인데 학교에서 엽서 쓰기 활동을 수험생 그치 엽서 활동해야지 아직 맞지? 고3 화이팅! 우리
우리 장땡 화이팅! 엽서 쓰기라 가지고 딱 잠깐만 이름을 안 보이게. 이렇게 딱 엽서에다가 아 귀엽네. 귀여워. 아, 인스타에다가 삼다수 올린 거야? 그 저번에 제가 버블에 말씀드린 제주도에 삼다수 행사 있어서 갔다 온 거 그거예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쓱 이게 약간 좀 쓱 이렇게 보고 아니, 머리 스타일 이거 저기랑 되게 비슷한 저기랑 비슷해. 희주. 자, 다음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민이라고? 기민이라고? 네가 무슨 기민인지 얘기해라. 내가 아는 그 기민인가 아닌가. 다음 편지. 내가 아는 기민이라면 진짜 기민이니? 기민입니다. 오늘은 남자 팬분들의 편지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졸작 촬영을 마치고 편집하면서 졸업 준비 중인 순천에 사는 대딩 류땡땡이에요. 누나의 7년 만에 팬미팅이라는 소식을 듣고 콘유 무대 인사와 부국제 액터스 하우스에 이어 올해도 누나를 또 직접 뵙게 되어 심장이 떨리네요. 보영 누나를 북산 국제 무대 인사로 처음 만났을 때가 2학년이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때나 액터스 하우스 때나 누나는 너무나도 눈부시게 예뻤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이런 것만 골라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써있는 거. 저는 최근에 졸업작품으로 단편을 만들었는데 감독이란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긴장을 너무 하고 소심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사람들과 트러블 또한 생겨서 촬영 동안 너무 괴롭기도 했어요. 다행히 촬영은 마쳤지만 부족한 저의 실력과 버벅거린 탓에 원하는 그림도 못 뽑은 민망한 결과물에 편집에도 슬럼프가 생겨 막막한 찰나였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감독님이 그 선장이라서 뭔가 그런 딱 결단력을 내려줘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 뭐 좋은 경험을 한 거지.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까. 좀 내려야 돼. 그러다 보영 누나의 새 드라마 미지의 서울을 봤는데 사화의 미지 할머니의 장면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미지 본인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가두기도 했지만 미지가 번데기에서 예쁜 나비가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에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미지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26년 동안 꿈만 가졌지 제대로 잘하는 게 뭔지 학력조차도 초라했던 저를 원망했는데 그렇기에 미지의 용기와 발버둥이 더 멋있었고 더 슬펐습니다. 파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표류한 기분인데 긴 밤에 머물고 있는 저 또한 아침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 길게 쓸 생각도 없었는데 우울했던 얘기만 길게 해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 편지가 누나에게 저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기에 드리고 싶었으며 저도 만약 저의 꿈을 이루는데 성공한다면 나비의 모습으로 누나를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꿈을 30에 이루든 40에 이루든 혹은 못 이루더라도 누나는 제게 있어서 제 영화의 주인공이죠. 제 인생의 주인공 같은 분이에요. 처음으로 누나에게 쓴 편지 내용처럼 누나랑 배우 대 감독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나 저 많이 기억해주세요. 사랑해요. 나중에
만약에 감독님으로 돼서 날 만나면 이거 꼭 말해줘. 파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표류한 기분인데 긴 밤을 머물고 있는 저 또한 아침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다. 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아. 진짜. 누구나 처음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편집할 때 한 번씩 다 슬럼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을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덜 할 거고 덜 할 거고. 근데 또 그런 괴로움과 그런 게 없으면 좋은 작품이 나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감독님들은 보면 끝까지 고민하고 편집을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편집이 안 끝나는 편집은 해도 해도 안 끝나더라고. 완전 꼭 꿈을 이뤄서 만났으면 좋겠다. 아주 늦게라도. 아니 꼭 감독님이 괴로워야 작품이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감독님들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시고 이게 편집이라는 게 나도 이제 브이로그 할 때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찰나의 순간에 0.1초의 그 컷을 이거 이렇게 땡길까? 이거 저렇게 땡길까? 이거 너무 땡겼나? 이걸 여기다 붙이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보다가도 또 다시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다시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맞아, 선택의 연속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 브이로그 가져가는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시간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오, 우와. 또 색감이 또 원래 그거대로 돌아왔냐? 그치? 와, 다 난리도 아니네. 오! 보영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언니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진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버블에서 제가 1살 때 언니가 데뷔하셨다고 말씀드린 그 팬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서 언니 팬미팅도 참여할 겸 선물이랑 편지를 회사로 전달해드렸어요. 혹시 언니 손에 잘 닿았을까요? 간절히 닿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요즘 언니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골드랜드 촬영차 상하이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이라면 너무 기쁘고 꼭 좋은 추억만 가득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를 사랑하는 중국 팬분들도 정말 많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언니의 작품들을 잘 챙겨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멜로무비로 보고 입덕하게 되었어요. 언니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인데도 말이죠. 시니컬한 겉모습과 달리 다정한 속마음을 지닌 무비를 연기하는 언니를 보고 박보영이라는 배우에 푹 빠져버린걸요. 최근 작품들을 보면 언니는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동시에 늘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줘서 언니한테 더욱 애정이 가고 감사한 마음이 커져요. 입덕하자마자 팬미팅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꼭 가고 싶어서 처음으로 알바도 해보고 제 손으로 모은 돈으로 팬미팅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건 곧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언니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 있겠죠?
팬으로서 언니한테 드리고 싶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응원이 가슴에 넘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여느 팬분들과 마찬가지로 언니의 건강과 행복만을 간절히 바라요. 늘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길 바라고 언니 말씀대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가 일기장에 많아지길 그 일상을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중국 팬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는 개인 정보가 없으니까 보여주는데 글씨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다고? 뒤에 한 장 더 있었어. 다들 영원이란 건 없는 걸 알면서도 영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저 역시 감히 언니를 사랑하는 숲속의 나무 한 그루로 영원히 존재하기로 약속드릴게요. 미움이 난무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과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는 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만 피를 놓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으면서 진이가. 근데 진짜 아니 글씨체가 이렇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니 그리고 바라요도 정확히 썼어. 와 근데 이거 편지 진짜 이것도 너무 감동이다.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들 편지를 잘 쓰는지 몰라. 내가 최고일걸? 정말? 세상에 고마워.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해줬어. 이걸로 뭐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 받았어요. 아마 저기에 뒀을 거야 내가. 이 라인업 아니어도 편지 보내셔도 됩니다. 한국이에요? 오 지금 그분이 지금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 댓글에 계신다. 아니 근데 그 기민씨 내가 아는 기민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는 기민이는 되게 쑥스러운 기민이라서 이렇게 말 못할 것 같거든.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명피를 받다가 진짜 본인 워낙에 악필 중에 악필이래. 아 근데 진짜로 이제 조금 진짜 고점과 저점을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 내가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직 여기에 개인정보 없는지만 볼게. 읽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뭐 난 읽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저점과 고점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 너무 귀여우셔.
진짜 흘림체야. 이렇게 흘릴 수가 없어. 그지만 부산에 살고 있는 경씨, 제가 한번 흘림체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경이라고 해요. 손편지를 써본 적이 10대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워낙에 악필 중에 악필이라 보영 씨가 못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 적어보아요. 20, 30대까진 지독한 현생에 치여서 허우적대다 앞자리가 사로 바뀌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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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바뀌고 난 올해부터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드라마든 영화든 밤도 새워가며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박보영이라는 배우를 검색하고 싶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보영 씨의 드라마 영화를 연도 상관없이 도장 깨기 하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네이버에 박보영을 검색하니 팬미팅 기사가 떴더라고요. 허허헛 너무 늦게 언니 허허헛 언니 허허헛 시라고 써서 진짜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지 일반 예매로 들어가니 2층에 좌석이 남아있더군요. 2층이라도 일단 고! 그렇게 즉흥으로 2시, 7시 타임을 예매하고 팬카페에도 가입하고 등업 완료. 사실 SESU 나이가 저도 들었다면 들었는지라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언니! 친구가 이런 문구를 보내준 적 있어요. 덕분에 일이도 행복한데 질릴 리가 있을까요? 네, 보영 씨의 덕질에 자신감을 가져볼게요. 허허헛.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요? 허허헛이라고 자꾸 썼어. 언니가 진짜 히읗히읗 아니야. 아니 앞에 키키키도 썼는데 자신감 가져볼게요. 점 키키키 하고 허허헛. 버블도 가입해서 보영 씨가 남겨주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팬미팅 때도 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팬송 너무 좋았어요. 매일 듣고 있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실 때 감사의 마음이 와닿아서 유유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하이바이의 빠름이 아쉬워서 퇴근길도 보고 전 늦은 입덕이 없지만 행복했다. 전이 맞는 것 같아. 그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위버스 맞나요? 라이브 다시 보기를 하는데 보영 씨의 따뜻한 마음은 물론이고 팬분들까지도 그런 분들로만 채우신 건지 저도 힐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따뜻한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해요. 보영 씨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영 씨의 삶 속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바라옵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흐렸다가도 또 맑아지고 뭔가 사람의 마음과 같달까요? 진짜 악필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거나 할 때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매일 본다는 건 안 비밀. 맑디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영 씨가 맑디 맑은 하늘 같아요.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웃음이 나는 그런? 헤헤. 보영 씨도 하늘을 좋아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하늘은 한 번씩 올려다보면서 기분 좋은 상쾌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요. 종종
편지를 쓰고 싶은데 말솜씨도 없고 악필이라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볼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책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남겨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책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서 적어보았어요. 그럼 또 편지할게요. 주저리 쓴 글 읽어줘서 고마워요. 경드림. 언니, 저 잘 읽죠? 앞으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언니 고마워요. 아니 진짜 앞이라서 웃은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앞에 너무 중국 사람이 너무 그 뭐지? 그거 글씨 잘 쓰는 그것처럼 써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고점 저점 이렇게 확실할 수 있냐고. 아니 명필이 아니고 명필이 아니고 그래 캘리그라피. 피곤한가 봐. 저 이제 그만 들어갈게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지금 뭐 자신의 것이 읽히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읽어드리는 것은 랜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너무 오늘 오랜만에 편지 왜 이렇게 재밌냐? 그리고 읽었던 친구를 안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쉬는 타임을 좀 가져볼. 지금 43분을 했네.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그치?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그 노래 들어야겠어. 하는데 말어 없이 이대로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겠지? 잠깐만 있어요. 네가 최고야.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녹차 해야 되는데 왜 바닐라지? 잘못됐는데? 녹차 마셨는데? 통이? 나 엊그제 녹차 먹었는데? 이게 뭐야? 나 바닐라 안 샀는데? 나 지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야, 이거 이상하다? 나 꿈 꿨나? 나 엊그전에 이게 반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 술 먹고 다냐고요? 아유, 정말. 아니에요. 나 진짜. 뭐야? 나 그럼 얼마 전에 먹은 녹차가 아니고 바닐라인데 나 혼자 녹차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야?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어떡해? 나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색깔이 달라? 녹차 맛은? 포장이 달라? 이거 아니야?
녹차 맛은 초록색이네. 포장이. 이거 바닐라 맛이야. 아니 그럼 난 녹차 맛을 어떻게 먹었지? 말차 맛. 레드 선. 불빛만 하니까. 자 다음. 와 근데 나 진짜 녹 처음 먹었는데? 이상하다. 2개 있나? 아 진짜 미치겠네. 뭐 진짜 바본가? 아무튼 맛있다. 자, 근데 긴 장편의 편지를 여러분 준비해. 2, 4, 6, 7장이에요. 준비하세요. 준비해. 준비됐어? 집중 못한다고 7장? 할 수 있어. 또 낮춰야 되나? 또 보영 누나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읽을게요. 보영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복무 중인 23살 새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휴가 복귀 전날이에요. 아마 이 편지가 누나에게 닿을 때쯤이면 저는 부대에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올해 9월 30일에 전역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 왜 또 군인? 또 군인이냐고. 사실 이 편지는 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누나를 좋아하게 된 지는 시간이 좀 흘렀지만 글솜씨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망설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엔 이렇게 용기 내었습니다. 조용히 응원만 하던 제 마음에 담긴 진심을 꾹꾹 눌러 적어봐요. 얼마 전 팬미팅에 다녀왔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게 큰 선물로 남아있어요. 군대 안에서 팬미팅 소식을 듣고 티켓팅을 하고 휴가를 맞춰서 팬미팅에 간 것까지 정말 운도 따랐지만 노력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참 자랑스럽고 미소 지어질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치? 오랜만에 직접 본 누나의 모습 그리고 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구성과 무대 무엇보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들 울컥했어요. 듣고 싶었던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들 속에 진심이 너무나도 느껴졌었거든요. 꾹꾹 눌러 담아 말한다는 표현을 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그 감정을 느꼈어요. 팬미팅의 여운이 깊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그날의 사진과 영상들을 매일 돌려보고 플레이리스트에 누나가 부른 노래들로 반복 재생 중이에요. 특히 너의 얼굴을 보면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건드려요. 가사에 집중하면 더 그래요. 벽에 기대어 멍 때리고 듣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울컥한 감정들이 몰려와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지의 서울을 보고 있어요. 내일도 나와요. 처음에는 로맨스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실제 드라마 기획 의도를 보고 나니 삶과 힐링이 담긴 이야기였고 저를 위로해주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내가 나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가혹했던 숱한 나날들 사슴과 소라게도 모두 살아남으려 애쓰는데 왜 나는 나를 지켜야 할 순간에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까? 남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라는 걸. 이 대사를 처음 듣고 제 마음 어딘가가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결국 나였다는 걸 이 대사를 통해 그제야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 자신한테 미지인 척하는 미래의 눈빛과 목소리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대사들이 더 있고 그 대사와 감정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 절반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미지의 서울은 제게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맞아, 진짜 너무 좋은 대사들이 많았지. 그리고 최근 일상들로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언젠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누나를 알게 된 건 늑대소년을 통해서였고 제가 입덕을 시작한 건 너의 결혼식을 통해서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누나가 나오는 작품을 찾아보고 일상 속에 누나가 자연스레 스며들기 시작한 게. 누나는 제 마음의 방에 슬쩍 들어와서 여기 이제 내 방이야 하고 자리 잡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엄청 큰 방. 그러니까 누나 책임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기해주세요. 물론 연기보다는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에요. 누나는 제게 있어서 단순한 최애 배우가 아니에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저를 안아주는 사람. 힘든 하루 속에서 다정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살아있고 싶다는 감정을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해도 힘든 순간에 누나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해요. 저는 누나 덕분에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팬미팅 때 누나가 그러셨잖아요. 누나가 걸어오면서 넘어지거나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응원해주고 손을 내밀어줬다고. 그리고 팬들이 누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팬들의 그림자가 누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옆에 가만히 비춰주는 불빛과 같은 존재라고. 묵묵히 뒤에서 함께 걸어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얼른 와 내가 있잖아 할 수 있어 하고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자 그 불빛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고 아 맞다 나 이렇게 생겼었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하고 다시 느끼게 해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저 역시 누나의 길을 비추는 불빛이자 누나가 누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팬이 될 거예요. 물론 손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너무 두려워서 같이 걸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버블에서도 팬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느껴져서 너무 고마워요. 무엇보다 자주 와줘서 고맙고 간단하게 안녕을 바래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나가 힘들 때 제가 응원의 말을 담아 위로하고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힘든 날일지라도 팬들과 소통하려고 해줘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예전엔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누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의 의미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나가 기억해주는 다른 팬분들이 조금은 부러웠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 누나에게 충분히 닿아서 누나가 아주 작게라도 위로를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직접적으로 몰라도 괜찮다고. 그걸로 제가 누나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느껴요. 누나가 건네는 오늘도 고생했어 까만 밤 보내 라는 한마디가 제 하루를 가볍게 바꿔줘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도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내일도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리거든요. 보영 누나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누나의 편에 있을 거예요. 삶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흔들려도 누나를 떠올리면 괜찮다고 다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제 인생에 누나가 들어와줘서 고맙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편지가 무사히 누나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닿는다면 그날 하루 속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다 쓰지 못한 마음이 더 많지만 남은 말들은 앞으로 누나의 길을 응원하는 제 마음을 통해 전할게요. 제 자존감 지킴이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보영 누나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요. 하고 글씨가 너무 떨어서 너무 못생겼다고 하지만 글씨도 너무 잘 썼는걸? 이거 진짜 너무 많은 마음이 담겨있고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있 그러니까 내가 든다. 이지혜 서울 대사를 얘기해줬을 때도 그렇고 이 방도 사실 제가 버블에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사람 좋아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가장 큰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얘기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줘서 나는 더 고맙고 이런 마음이 헛되이지 않게 내가 정말 더 잘 사는 방법밖에 없겠지? 너무 고마워. 저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한 달 남았나? 무사히 잘 전역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 너무 고마워. 정말. 그리고 이 마음이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인 이거 못 보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지 않을까? 이 정도의 팬이면? 오늘 1시간을 넘겼네요. 마지막 편지로도 아주 좋은 편지를 읽어서 마음이 아주 몽글몽글합니다. 몽글몽글한 상태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다행히도 희주가 아침 출근이 아니어서 오늘 좀 방송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희주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광고 촬영을 한 관계로 좀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평소에 희주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좀 꼬질한 희주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잘 지내다가 또 위버스 뭐 목소리로도 하고 아니면은 불 끄고 할게요. 불 끄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불 끄고 의자만 빛나면 되니까. 편지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목이 많이 갔고 잘 못 읽을 것 같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가 다음에 읽을 때 할게요.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진짜 녹차 마셨는데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 자,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봐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하. 티코박스 바보라고? 내가 틀린 것 같아. 내가 틀렸겠지. 녹차를 다 먹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대체 언뜻 생각나거든요. 저 티코를 뺄 때 그 티코 안에 있던 색깔? 그 색깔들이 다 저 색깔이었어. 내가 요즘 이러고 사네. 이러고 살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너무 애정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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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자! 안녕! 고마워! 또 봐!